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영주권 중에서 대표님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수속이 다 끝났어요. 저한테 범죄 사실 기록을 갖고 오셨는데 음주운전이 7번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미연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이민 2탄으로 미국 이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한마음 이민법인의 김미연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미국 이민의 정말 산 증인이시거든요. 26년 동안 미국 이민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표님 간단하게 경력이나 회사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88년 한양대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91년까지 김포국제공항에서 한 미국인 항공사 승무원 스케줄을 조정하는 담당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업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승무원들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 입출국 과정을 다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92년에 결혼을 하고 큰애를 낳고 근무가 국제공항까지 너무 머니까요. 좀 가까운 곳으로 직장 옮겼습니다. 옮긴 직장이 캐나다 대사관이었고요.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중에 보임금으로 한 30%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또 번역사라고 하는 저한테 매력적인 일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직을 한 곳이 그 당시 가장 컸던 이민 회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와 미국 이민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번역하고 그다음에 외국 변호사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제 사업을 하는데 이민의 전문가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다 드러내는 이유, 이민 수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민법인의 대표로서 제가 어떠한 사람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런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객들인가요? 이 답변은 제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또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워킹맘이었거든요. 근데 워킹맘으로 살면서 한국의 교육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도 답답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답답한 현실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워킹맘으로서는 국내에서 우리 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준 엄마가 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민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애들 교육의 주요 동기로 이민을 신청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동기 때문에 시작했던 분들이 그 외에 더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학을 가고 싶을 때 영주권자로 가게 되면 학비에 대한 혜택,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 그리고 그 외에 현지 거주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혜택들이 있어요. 교육에 관련된 혜택들은 많죠. 뭐 무이자로 융자를 받아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 혼자서도 충분히 대학교 학비를 융자를 받아서 마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아이가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할 때 미국 시민권을 이미 받아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도 우리 한국 교포에 동포법이 있어요. 그 동포법 때문에 거주하고 일하고 뭐 사업하고 집 사고 제한이 없어요. 저는 딸이 둘인데 둘 다 외국인이거든요. 어려서 이민을 보냈고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 국적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동포법이라고 해서 한국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만 있어도 한번 태어나게만 있어도 이 동포법상 거주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다면 여권 이름을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게 되겠죠? 그 여권 이름 때문에 혹시 은행을 한 번 더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관을 가야 되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는 것 외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교육에 이어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법, 그리고 해외 투자를 좀 더 열리게,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투자용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서 살고 싶은 나라를 이렇게 영주권이라는 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이민 제도로. 특히 미국은 우리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편한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민 나가시는 분들, 영주권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제 목적, 나이, 직업과 자산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이민은 종류가 다양해요. 그 다양한 종류 중에 재산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사람, 재산으로 가는 사람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과 자산, 뭐 학력 등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가는 이민은 이제 돈만 투자하면 되는 이제 투자 이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닭공장, 청소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쉽게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님, 닭공장이요? 그런 닭을 감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농장에서 털이 다 뽑혀
뽑힌 닭이 공장에 와요. 공장에 오면 부위별로 잘라요. 그걸 부위별로 자른 거를 또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해서 박스에 담아요. 가격표 붙여요. 그리고 차에 실어서 우리가 어딘가 납품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바로 닭 공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편한 위치에서 일을 할 거고요. 좀 체격이 있고 또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데 배치가 되는데, 힘든 일을 하면 조금 더 수당이 높아요. 저는 돼지 공장도 보내봤거든요. 근데 돼지 공장은 등치가 크잖아요. 임금이 한 20% 더 비쌉니다. 닭 공장보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서도 구인하기 어려운 노동의 인력들을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미국 이민제도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만 18세 이상 일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나가서 일하는데요. 1년만 일해준다면 그 공장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에요. 1년도 일해주지 않고 이직하는 데가 많은 직장이거든요. 그런 직장은 좀 안정되면 그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겠죠. 1년 후에 퇴사해도 돼요? 1년에 퇴사해도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서 3개월 만에 퇴사하신 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3개월만 하고 그만둬도 영주권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영주권자로 권리가 그대로 똑같아요. 고용주나 나나 똑같은 권리로 나한테 부당하게 됐다, 부당하다고 소송해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또 다음 질문으로는 네. 최근 진행하시는 이민 비자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부류가 있을까요? 미국 영주권은 초청자가 있어서 가는 그런 가족 초청 이민 말고 내 능력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이민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EB 1, 2, 3, 4, 5. 그 중에 오늘 닭 공장에 자주 거론되는데, 이 닭 공장, 청소부, 돼지 공장 이런 데는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종류인데,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민 종류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갈 수 없는 이민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아인슈타인 비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EB1입니다. 특출한 능력자가 갈 수 있는 이민. 이 아인슈타인 비자라고 하는 EB1 같은 경우는 한 분야의 전공자로서 남다른 업적을 만들었다는 것만 자료로 증명하면 아무 조건 없이 15일 만에 승인서를 받습니다. 굉장한 프로그램이죠. EB2는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대상인 고학력자 취업으로 내 업적이 훌륭하다는 것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런 이민의 종류가 있고요. EB3에도 2가지가 있어요. 학사 과정을 2년 공부하고 중퇴한 사람, 4년 대학에 2년을 다니다 그만두신 분부터 해당됩니다. 이 학력의 전공 2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요. 그럼 고졸인데 미용사 경력 2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제학과에서 2년을 공부하다가 중퇴했어요. 이 두 사람의 경력은 똑같이 인정받아요. 자, 이렇게 학사의 2년 과정 이상을 졸업한 사람부터 어떤 한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숙련직이라는 3순위 취업 이민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내 경력과 전공이 연관된 포지션에 고용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표님, EB3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군이 또 있어요? 숙련공은 전 세계는 모든 기술직, 기술직인데 그 기술직은 경력이 있으면 기술자라고 하죠. 미용 기술자, 요리 기술자, 용접 기술자, 자동차 정비 기술자, 이렇게 적어도 2년 이상의 공부를 하거나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킬드, 숙련된 기술직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도 없는, 아무런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으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게 non-skilled, 비숙련직이라고 하는 거라,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라, 실은 가장 흔히 접하는 이민 종류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거랑 같은 답이 나와요. 가장 쉬운 이민, 이렇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이민이고요. 가장 어려운 이민, 부자여야 가거나 이렇게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가는 투자 이민 또는 독립 이민. 취업은 쉬워요. 내가 경력과 연관된 고용주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투자 이민은 부자여야 되죠. 그리고 독립 이민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미국에서 환영하는 정도의 수준의 전문가다, 누구 나는 특출하다, 이런 거를 서류상으로 증명하면 가는 이민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민 종류는 EB1, 2, 3, 4, 5가 있어요. 5가 투자 이민이에요. 근데 이 4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이유가, 종교적인 전문가들이 미국 안에 종교기관을 통해서 초청받을 때 가는 이민이라 일반인한테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EB4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영주권 중에서 대표님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저로서도 겁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NRW 케이스였어요.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수속이 다 끝났어요. NRW 승인서 받고 인터뷰 날짜가 정해졌어요. 인터뷰 날짜 딱 정해주고 저한테 범죄 사실 기록을 갖고 오셨는데 음주운전이 7건이에요. 제가 두세 건에 대해서는 항상 그냥 인터뷰를 잘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괜찮은가 두세 봐요. 번 인터뷰를 잘 통과했는데 7건이라는 거 그때 처음 받아본 거예요. 7건을 받는 순간 저도 불안했죠. 하지만 두세 건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분이 왜 마셨는지에 대한 변론서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7건의 음주 사건을 발생시켰고 벌금을 납부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마셨다라는 걸 사건마다 한 건마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까지도 한마음 대표님을 통해서 결국에 영주권이 나왔다.